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나온 외신 뉴스나 아니면 뭐 국내에 나온 뉴스들,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 관련한 뭐 그런 거,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 그래서 걱정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권력자들의 권력 행위를 그냥 그들의 명분에 따라서 그냥 정당화할 뿐이지, 무고한 시민이 다쳐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아마 지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되는 아마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찾은 몇몇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시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과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예측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어저께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진짜 특고수의 느낌이 이 댓글 하나에, 진짜 짧은 댓글 하나인데 여기에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축된 의미가 뭘까? 제가 물음표를 딱 던져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같아요. 시장을 바라보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지요. 필립스 곡선, 역의 함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필립스 곡선에 관해서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셔도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 낮추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재정과 통화를 긴축으로 몰고 가면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죠. 자, 정책으로 고용과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정부라면 이미 실패한 정부입니다. 미국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커플링 되어질 해지 수단인 가상자산의 편입과 에너지, 식량 기초자원의 선제적 수급 대응이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이때 필요한 것인데, 글쎄,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를 미리 알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찰리 브라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 잘하셔서 대박 나시길. 진짜 중요한 의미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상을 정지를 시켜놓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진짜 중요한 의미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고, 저도 똑같이 100%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로하고 일본은, 자, 유럽하고 일본은 왜 금리를 올린다 하는데 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결할까요? 예. 금리 인상을 왜 못할까요?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미국도 또한 금리 인상하겠다는 압박을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금리를 못할까요? QT라는 얘기까지,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하겠다고 시장에 공포는 엄청 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세요. 3월 달에 과연 뭐라고, 미국에선 과연, 연준에선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리고 연이은 소주값 인상에 식당, 주점, 판매가도 꿈틀. 이게 2월 26일 날 나온 거거든요. 소주 업계 인상 도미노의 식당 판매가도 하이트젤로 시작으로 연이은 인상 발표. 이게 비단 소주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부터 과자부터 해가지고 라면부터 해가지고, 전부. 근데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게, 사실 돈 풀었던 것도 중요한데 다른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사실 러시아랑 중국도 사실 한몫을 했어요. 알고 보면. 제가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마켓 와치의 어떤 그 뉴스를 인용해서 기자분이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푸틴이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을 막을까? 자,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그 내용이 국내 미디어에도 드디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전쟁이 발발했는데, 유엔은 과연 뭘 했나?
그리고 WHO는 과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과연 뭘 도와줬나? 예,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는 공감할 거예요. 유엔이 예전의 유엔이 아니고 IMF가 예전의 IMF가 아니에요. 자, WHO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흐름을 보자는 거죠.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전 세계 흐름을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 국가를 편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이 분쟁으로 인해서 자,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다. 뭐 덤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하락을 했어요. 미온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일단 뭐 이것으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는 일단 하락을 했어요. 실질 뭐 명목 금리는 하락을 한 게 아닌데 이것도 뭐 기정 사실을 저는 이제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찰리님, 포우 방식 코인들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하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물음표를 저한테 이제 던지셨어요. 그래서 채굴하고 관련된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우가 이제 채굴이죠. 채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럽의회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뭐 블로거를 보시고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보시고 또 걱정을 하시겠죠. 작업 증명에 대한 암호화폐 투표 연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서 유럽 의회가 뭐 잠정적으로 향후에 뭐 투표가 결정되면 국가적으로 작업 증명 마이닝 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코인 투자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논거를 몇 가지 이제 펼쳐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작업 증명 마이닝 금지를 요구해 왔다. 그래서 스웨덴 금융감시 단체와 스웨덴 환경보호국은 11월에 작업 증명 채굴 금지를 촉구했다. 작년을 얘기한 이는 일부 업계 리더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잉여 에너지, 그러니까 3차 산업 발달에 정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그리고 인구는 피크를 찍고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실질적으로 0.7명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그리고 하다못해 많은 인구가 태어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신생아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유럽과 북미는 어떨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하고 나이지리아 특정 몇몇 개 국가 빼고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3차 산업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산업의 파이가 줄어들면 잉여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잉여 에너지에서 중앙정부가 세금을 얻을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채굴 산업이 태어났다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탄생했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왜 채굴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마이닝에 관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1억 달러. 이게 이제 파운더리라는 회사를 탄생을 시켜. 그러니까 그냥 투자 상품만, 코인에 관해서 투자 상품만 이제 출시했던 게 아니라 파운더리를 출시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DCG를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이제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스테이킹 산업하고도 관련해서 파운더를 탄생시켰어요. 그레이스케일 그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도 10 빌리언 가치만큼 이제 상승을 했는데, 소프트뱅크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투자를 하면서 10 빌리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 이게 가장 나중에 나온 뉴스거든요. 작년에 나온. 근데 만약에 실제로 채굴 산업이 도태된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모든 코인들도 단기적으로,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엮여 있고 소뱅이나 구글도 엮여 있는데 무모한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 중에도 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젠, 그리고 지캐시. 그리고 여기서 이더리움과 지캐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은 좀 빨리 돌아가겠지만 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포스로 넘어가고, 지캐시도 포스로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두고 넘어가거든요.
그 나머지 코인들은 채굴로 그냥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파일도 마찬가지 채굴로 그냥 남아 있을 거고, 과연 이 상품 구성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거를 2012년도 코인 투자를 했었던 베리 실버트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 구성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여기에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돈을 OTC 마켓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돌아가는 판도를 제가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중국 남중국해에 대만이 있죠. 대만이 있는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27일부터, 자 이거는 2월 26일에 나온 거예요. 27일부터 사흘간 군사 훈련을 예고했다. 그래서 27일, 28일 그리고 3월 1일까지 뭐 이 군사 훈련을 한다고 제가 트윗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군사 훈련을 한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이 전쟁이 시작되진 않을 거다. 뭐 시작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러시아를 보세요. 러시아가 전쟁 시작 전에 어땠어요? 군사 훈련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냥 군사 훈련 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일주일 동안 질질 끌면서 군사 훈련 또 다른 군사 훈련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페이크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실제로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전쟁을 일으켜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훈련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려스럽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 대만에 관해서는 대만을 놓고 이제 미중 패권이 중대 기로에 놓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거를 진짜 실제로 물리적 전쟁을 뭐 치르고서라도 이거를 만약에 대만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아마 많은 문제가 장기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반면교사로 이란이 아마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나. 이란 지금 현재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이란한테 핵 지속적으로 너네 개발하지 마. 그리고 핵탄두 포기해. 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란이 그럼 지금 현재 와중에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통일될 거라고 이제 전 100%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2018년 영상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만든 게 있어요. 한국이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초강대국이 될 거다. 통일이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핵탄두 보유가 될 거고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전제가 붙죠. 핵탄두 보유, 핵항모, 핵잠수함. 이게 미군보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거고 정치권에서 아마 이게 앞으로 향후 5년간에 화두로 떠올라서 아마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걷어가요, 사실. 그러니까 뭐 서구 유럽권이나 북미보다 저는 이제 더 많이 걷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런 데 쓰여지면 뭐 세금 기꺼이 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외환 보유고 상해. 여기 보면은 달러, 그러니까 까만색은 달러거든요. 달러 외환 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지금 현재도 줄이고 있고, 자 여길 기점으로 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유로하고 위에나는 2018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갔어요. 지금은 또 현재 상황은 유로화를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늘려나갔어요. 이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IMF에 SDR, 통화바스켓이 있는데 이 비율이 변화해요. 5년마다 변화를 해요. 원래 작년에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8월에 기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어떤 그 기로에 관해서
프레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인도. 제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거든요, 사실상. 근데 인도는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떠냐면 딱 중립이에요. 중립인데 자기네 딱 취할 것만 취하고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취하더라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온 건데, 인도는 제재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루피 무역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딱 자기네 실리만 딱 추구하죠. 예, 여기서 러시아 너네 이러면 안 돼. 딱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무역 거래 간에 딱 인도 관리들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필수 비료 공급이 중단되어 인도의 광대한 농장 부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수 비료라고 나와 있죠.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폭력 사태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와 오랜 정치적 안보적 유대를 맺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자제를 했다. 왜 그럴까요? 예, 장기적으로 무기에 관해서 수입하는 거에 관해서 이미 러시아하고 그리고 에너지에 관해서도 체인을 연결을 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금서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텐데 인도 GDP, GNP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끈을 못 내려놓는 거고 은행과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와의 결제 중 일부는 외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유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는 현지 루피 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유사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특히나 SPFS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위프트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러시아를 배제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SPFS를 좀 앞에 러시아가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SPFS는 위에나가 아니라 루브라가 아니라 유로화 위주예요. 유로화. 네. 그러면 뭐 다 얘기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일반적으로 인도 총 칼륨 수입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업계 고위 관리는 로이터의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비료를 교체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료 수급이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일단 단계적으로 4월까지 비료 수출 금지, 그리고 중국은 6월까지 비료 수출 금지라고 이미 공식 성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진짜 장기화되면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비료를 일정 부분은 자급자족하겠지만 대부분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더할 것도 없죠.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거는 요소수 대란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거고 비료 문제가 만약에 진짜 생기면 식량 문제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가뭄이죠. 비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거기다 또 가뭄에다가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죠. 이러면 그러니까 식량 자원의 무기화가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를 러시아는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그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뉴델리는 또한 금요일에 비료 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벨라루시로부터 공급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한다고 비료 업계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제.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왜 빌 게이츠가 미국 최대 농지주인지 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한번 넌지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진짜 실제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에 관한 것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도 지금 뭐 특별한 뉴스가 뭐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대만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